좋은데? 오, 또 들어가? 잠깐만. 어디까지 들어가? 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폰 16 프로 카메라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6 프로 카메라가 이번에 스펙적으로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좋아진 점은 이제 프로 맥스에만 들어갔던 5배 광학 줌이 프로 모델에도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실망스럽더라고요. 오늘은 저 같은 헤비 유저나 사진 전문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 말고 정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써봤을 때 16 프로 카메라가 얼마나 쓸만한지,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실망을 했는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일단 본격적인 16 프로 카메라 리뷰에 앞서서 스펙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역시 가장 큰 변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학 5배 줌 카메라가 이제 프로 맥스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로에도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16 프로와 16 프로 맥스는 카메라 성능이 완전히 동일해요. 이제 제가 확인해봤을 때 이미지 센서부터 시작해서 망원 줌 이런 것까지 모두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16 프로 리뷰라고는 하지만 16 프로 맥스 리뷰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초광각 렌즈의 화소수가 이제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로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이것도 좀 저의 기대 포인트였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적용해가지고 색감도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하게 적용해서 사진을 완성할 수 있게 됐고요. 또 2세대 쿼드 픽셀 센서를 적용하면서 좀 더 빠른 셔터 스피드, 그래서 제로 셔터렉이라고 애플에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빠르게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게 된 이 이미지 처리 속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4가지 변화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5배 광학 줌 정말 쓸만했을지, 얼마나 체감이 됐을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5배 광학 줌이 꼭 필요할까? 꼭 좋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 우리가 전작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3배 광학 줌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5배 광학 줌이라는 게 사실 활용 범위가 생각보다 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숫자만 보면은 뭔가 3배 광학 줌보다 당연히 5배 광학 줌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은 내가 의외로 5배 광학 줌을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차라리 3배 광학 줌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이건데, 15 프로의 카메라가 16 프로의 카메라보다 3배 줌에서 5배 줌 사이에서는 사진 퀄리티가 더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좀 써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카메라를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일반적인 대중 소비자 입장에서 나 막 카메라 스펙 이런 거 잘 모르는데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이번 16 프로에서 쓸 수 있는 줌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카메라 렌즈는 딱 3개 있습니다. 초광각, 메인, 5배, 망원 카메라,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얘네로 이제 나머지 범위들을 다 커버를 해요. 1배보다 낮은 애들은 초광각이 커버하고요. 1배에서 5배 사이는 메인 카메라가 이렇게 커버를 하고, 5배 이상부터 이제 망원 카메라가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이 2배 줌이 48메가픽셀의 화소를 전체 사진에서 요만큼 크롭해가지고 쓰는 크롭 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2배 망원이 아니야, 확대를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 부분만 크롭해가지고. 그래서 포인트는 광학 줌이라는 건데, 진짜 줌은 사실 광학 줌인 거예요. 디지털 줌은 의 개념인 거죠. 이 망원 줌의 커버리지가 15 프로에서는 3배 이후부터 망원이 커버를 했다. 16 프로에서는 5배 이후부터 커버를 한다. 이 전까지는 뭐가 찍는다? 기본 1배 메인 카메라가 여길 다 커버하는 거예요. 3배 광학줌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1배부터 3배까지를 메인이 커버하고 3배 이후부터 뒤까지 쭉을 얘가 커버하는 거예요. 이 구간 3배부터 5배 사이가 차이가 나요. 이게 이론상 15 프로가 16 프로보다 여기에서는 더 좋아. 이 이후부터는 16 프로가 더 좋아. 이게 이론상 어쩔 수 없는 너무 자명한 그런 사실인 거죠. 물론 이 여기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처리와 뭐 어쩌고 저쩌고가 더해지면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2개 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5배 줌 망원 카메라가 들어간 게 그렇게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찍어
봤습니다. 정말 3배줌과 5배줌에서 15%와 16%가 과연 결과물의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3배 광학줌 사진부터 볼게요. 왼쪽이 15%, 오른쪽이 16%인데 언뜻 볼 때는 비슷해 보여요. 근데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식물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해상력에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진짜 15%가 좀 더 이파리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고 16%에서는 확실히 화질이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글씨 부분도 보면 15%의 사진이 확실히 노이즈가 덜 하더라고요. 좀 더 명료하게 글씨와 흰색 배경이 구분이 되어 보이는 반면에 16%의 3배줌은 오히려 노이즈도 많고 좀 아쉬운 퀄리티예요. 비교가 확 되시죠? 3배줌 다른 사진도 한번 볼게요. 풍경 사진도 찍어봤는데요. 햇빛이 좋을 때 나무와 잔디를 찍어봤고요. 일단 확대 전에도 눈에 띄는 거는 16%의 색감이 확실히 더 단조로워 보여요. 잔디나 나무의 색감을 보면은 조금 더 물이 빠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구름을 보시면 새하얀 부분과 이 나무 숲속 쪽에 까만 부분, 그림자가 진 부분을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범위 자체가 15%가 더 넓게 표현되는 게 보입니다. 이건 물론 취향에 따라 뭐가 더 좋은지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제 확대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쪽이랑 나무 이파리 이쪽을 좀 보시면 확실히 16%의 3배줌 사진이 15%에 비해 많이 아쉽습니다. 뭐 아파트를 비롯해서 이 창문들, 나무 이런 모든 피사체들이 많이 뭉개져 있고요. 15%는 색감이나 디테일들이 훨씬 잘 살아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이번엔 실내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햇빛이 비칠 때 밝은 거실 사진이고요. 확대하기 전부터 이미 차이가 잘 보이더라고요. 16% 사진을 보면 일단 스피커 부분이 색감이 이상하게 표현이 돼 있죠? 무아래 현상이 살짝 보이는 것처럼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스피커다 보니까 저런 거에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색감도 좀 잘 못 잡는 느낌이 들고요. 확실히 좀 물 빠진 듯한 색감을 보여주죠. 노이즈도 꽤 심해요. 지금 광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밝은 낮에 햇빛이 드는 거실이었는데 요거는 제가 혹시 잘못 찍었나 싶어가지고 여러 장을 찍어봤지만 다 비슷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사진은 이미 확대해볼 필요도 없이 15%의 3배줌 사진이 훨씬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책의 글씨가 당연히 16%에서는 많이 깨져서 보이고요. 스피커 부분은 더 처참했습니다. 역시 선명도나 색 표현이나 15% 광학 3배줌이 압승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3배줌 사진들을 다 비교를 해보니까 디지털 줌과 광학 줌의 차이가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3배줌 카메라가 달려있는 15%가 메인 카메라로 이 5배줌 전 범위까지를 다 커버해야 되는 16%보다 더 잘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건 아마 4배줌, 3.3배줌, 4.5배줌을 넣어도 다 똑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 5배줌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럼 이론대로라면 5배줌에서는 16%가 훨씬 좋아야 되거든요? 그랬으면 제가 막 굳이 실망이라고 안 하죠. 같이 봅시다. 자, 15%와 16% 5배줌 사진이고요. 동일하게 왼쪽이 15%, 오른쪽이 16%입니다. 근데 진짜 놀랐던 게 15%의 5배줌 사진이 꽤 괜찮더라고요. 디지털 줌인데도 불구하고 16%에 밀리는 느낌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물론 노출은 16%가 좀 더 현실적으로 잡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막 구름의 그림자 부분 같은 데를 샅샅이 아주 자세히 봤을 때 느낄 정도고요. 더 확대해서 봐볼게요. 아파트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15% 사진에서 확실히 디지털 줌의 한계가 보이기는 해요. 아파트의 글씨나 창문들이 많이 뭉개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16%가 살짝 어둡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디테일들은 좀 더 잘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도 볼게요. 아까 보셨던 동일한 실내에서 5배줌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16%의 경우 아까 3배에서 보였던 스피커의 이상한 색감 표현이 이번엔 제대로 개선돼서 찍힌 걸 볼 수 있고요. 앞의 사진과 마찬가지로 15%와 16%의 차이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확대도 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봤을 때 아주 약간의 글씨들의 디테일한 차이가 살짝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 영상으로 보셨을 때는 거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의 미미한 차이이기 때문에 차이 정도가 실제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와, 엄청 차이 난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 막 확대해서 봤을 때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네? 요 정도. 다른 사진도 볼게요. 실내에서 5배줌을 한 번 더 찍어봤는데요. 확실히 16%로 넘어오면서 노출을 좀 더 잘 잡는 것 같은
느낌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 문어도 더 그림자져 있는 부분과 더 밝게 저쪽에 소파 쪽에 햇빛이 쫙 내리쬐고 있는 부분이 차이가 더 크게 잘 잡혀있는 게 16% 쪽이고 오히려 15% 쪽은 대비감이 살짝 덜한 느낌이죠. 그리고 원본들을 디테일하게 봤을 때도 전 사진들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사진에서 엄청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이 휴지곽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글씨 부분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로 16% 5배줌 사진이 조금 더 선명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사실 저는 인형의 질감 있죠? 16%에서 살짝 더 잘 표현이 돼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사실 뭐 그렇게 엄청 차이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5배줌 사진도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론상 16%의 사진이 훨씬 더 좋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찍어봤을 때 역시 애플의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 자체가 좋아서인지 15%의 3배줌 카메라로 당겨서 찍은 디지털 5배줌도 충분히 퀄리티가 좋았고 둘의 차이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배, 5배 사진들을 다 비교해본 결과 일반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때 카메라 때문에 굳이 16%를 선택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기대했던 것만큼 엄청난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지는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일상적으로 5배줌은 사실 되게 멀거든요. 5배줌 사진을 땡겨서 찍을 일이 일상에서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진짜 뭐 전작에서 넘어오실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정말 한 번 더 존버하고 내년 17%를 기다려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내가 5배줌을 많이 쓰는지 3배줌보다 5배줌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카메라 성능을 볼 때는 스펙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직접 내가 찍어보고 써보고 제품을 살 수는 없으니까 3배줌이냐 5배줌이냐를 비교하면 당연히 5배줌이 좋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거를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포인트 두 번째, 초광각 렌즈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16%로 오면서 초광각 렌즈의 화소수가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로 월등하게 좋아졌어요. 4배나 개선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이게 체감이 돼야 되는데 어떨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왼쪽이 15%고요. 오른쪽이 16%인데요. 기본 설정으로 해놓은 상태고요. 초광각 사진에서는 사실 둘 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노출과 색감의 차이를 제외하면 디테일한 차이는 거의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사실 똑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확대를 해봐도 비슷해요. 다른 사진도 볼게요. 일상적인 풍경 사진에서는 정말 이렇게 차이를 느끼기가 어려웠고요. 표지판 부분을 확대해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실내 사진도 마찬가지로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고요. 하지만 12메가픽셀 해상도가 아닌 48메가픽셀로 저장했을 때는 차이가 있긴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빛이 부족한 부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16%가 좀 더 유리한 게 보였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좀 확대해 보니까 노이즈가 확실히 적었고 마카펜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글씨 부분도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색감의 선명도라든가 이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광각 카메라를 가지고 찍은 사진들을 여러 개 비교해 보니까 결론은 화소수가 4배 증가한 거에 비해서 원본 사진에서 그냥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고요. 48메가픽셀로 저장되게끔 설정을 잘 해야지만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초광각 렌즈는 4800만 화소까지 찍을 수 있다는 거는 좋아졌지만 메인 렌즈처럼 좀 기본으로 2400만 화소로 저장할 수 있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포인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메인 카메라에서 쓸 수 있는 초고해상도 옵션. 이것도 좀 마찬가지로 계륵같이 느껴집니다. 겉으로만 보면 엄청 좋은 옵션 같은데 메인 카메라에서도 최대 해상도 4800만 화소까지 찍을 수 있는데요. 근데 알고 보면 고해상도로 저장할 수 있는 조건이 꽤 까다로워요. 2400만 화소 저장 옵션의 경우에는 파일 형식과 상관없이 기본 저장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옵션은 메인 렌즈를 사용하는 1배에서 1.9배 줌 사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써보니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고 이게 만족이 돼야지만 초고해상도로 찍을 수 있었다. 이 부분은 뭐야 이거?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 로우 파일로 저장하는 걸로 설정을 해놓고 메인 렌즈로 사진을 찍을 때 줌이 들어갈 때마다 단계적으로 해상도가 떨어져요. 자, 보시면 1.5배 줌으로 찍은 사진은 48메가 설정으로 해도 24메가픽셀로 반토막이 나 있죠. 1.7배는 16메가픽셀로 저장이 돼요. 48메가픽셀로 찍고 크롭을 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종합해봤을 때 사실상 이 고해상도 저장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적고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렌즈 스펙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높은 해상도로 사진을 저장하지 못하면 차이를 체감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반 소비자들이 과연 이 저장 옵션을 굳이 활용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일반인들이 로우 파일을 가지고 막 라이트룸에서 엄청 디테일하게 색감 보정을 한다거나 미세하게 보정을 할 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장되는 용량도 차이가 꽤 있는데요. 이 고해상도 설정을 하고 나서 사진을 찍잖아요. 고해상도로 찍으면 5.3MB, 그냥 기본으로 찍으면 2.5MB니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용량을 2배씩 써가면서 이 고해상도로 찍어야 되는지는 좀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굳이 파일 저장 옵션을 복잡하게 바꾸지 않고 기본 설정으로도 좋아진 카메라 성능을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러기 어렵다. 전작과 별 차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 외에도 16 프로 카메라 쓰면서 느낀 점들 추가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요거 장안의 화제죠, 지금. 애플이 스펙표에서 반사 방지를 쏙 지웠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당당하게 아이폰 16 발표할 때 반사 방지 이야기를 한 게 박제가 돼 있는데 이걸 스펙표에서 지웠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이제 야간에 다 촬영을 해봤는데 고스트 현상, 플레어 현상 똑같습니다. 전혀 개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1배줌보다는 1.5배나 1.2배가 확실히 왜곡이 덜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 찍을 때는 1배로 안 찍고 1.2배, 5배로 찍거든요. 카메라 딱 켜면 처음부터 아예 1.5배 줌으로 돼 있게 설정을 바꿔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16 프로 카메라 써보니까 실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봤는데요. 이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로 아이폰 16 프로의 사진 퀄리티가 나쁘다, 별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애플이 발표를 통해서 되게 장황하게 이야기했던 것에 비해 실제로 써보니 전작 대비 뭔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다. 그만큼 16 프로에 기대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실제로 써보니 실망했다라는 이야기죠. 굳이 15 프로에서 16 프로로 넘어올 이유가 될 만한 건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아이폰이 나아가야 되는 부분은 물리적인 어떤 이미지 센서의 크기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망원 렌즈의 개수를 늘린다거나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이폰 16이라기보다는 아이폰 15.5 프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쫙 리프레시된 그런 느낌? 또 궁금한 부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제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